저는 이제 112회 시험 치고 113회 때 이제 112회 떨어지고 113회 때 이제 합격을 했는데요. 시험 기간은 공부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험 칠 때 한 3.5개월 정도 하면서 서브노트 용어 한 600개 정도 하고요. 서술은 따로 서브노트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저는 이제 이제 진도는 다 보고 나름대로 정리는 해서 시험을 쳤는데 56점이 나왔어요. 56점이. 그래서 이게 원인을 몰라가지고 학원에 이제 와서 이제 모의고사반을 좀 들으려고 왔는데 교수님한테 빠꾸 당했어요. 제가 이때까지 서브노트 한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제가 이렇게 공부했습니다라고 하니까 교수님이 다시 공부하고 지금 모의고사반 들을 실력이 안 된다고 다시 공부하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교수님 하신 말씀이 다 아시겠지만 뭐 대충 한 10대 1에서 뭐 한 12대 1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공부를 다 하신 분이 한 절반 정도 될 거예요. 절반 정도. 그리고 실제 절반 하신 분 중에서도 좀 잘 하신 분이 한 3명. 그래서 결국 합격자는 공부 다 하고 그 3명 중에 1명만 합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 제 용어 서브노트를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브노트를 다시 했어요. 그 서브노트를 다시 하면서 제가 이제 뭘 생각했냐 하면은 그 3명 중에 1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 그래서 첫 번째로 공부한 티를 좀 내자. 그게 뭐냐면 정의를 좀 더 정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뭐 정의를 4줄 그냥 적는 게 아니고 뭐 일례로 가스 앞접에 대해서 적어라. 그럼 예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가스 앞접이란 뭐 현장에서 열을 이용해서 뭐 철근 이온 공법에 뭐 22mm라고 했다면은 지금 조금 더 정확하게 뭐 아세틸렌 뭐 산소가스 1200도 30 그거를 정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다시 정리를 했어요. 다른 밑에 들어가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거 내가 서브노트 해놓고 실전으로 시험 치기 전에 써보시면 서브노트 한 대로 안 적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정의는 서브노트 한 대로 적어야 되고, 일단 제가 한 거는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거고, 두 번째로는 그 밑에 거 적는데, 실제 제일 채우기 쉬운 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제일 모르겠어 하는 게 특징하고 목적하고 용도 적는 게 제가 볼 때는 내가 아는 게 없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다 적을 수 있어요. 그거. 모르는 문제도 그거 다 적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류 종류 당연히 적어야 되고요. 그걸 적어야 이제 이 사람이 공부했구나라고 이제 물론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느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시공 프로 차트에 그에 따른 유의사항. 이게 기본적으로 그거를 적었지 목적하고 용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요. 개발 방향 이런 부분은 최대한 배제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하고 차별하거든요. 결국은 다른 사람하고 차별라서 그 이제 포맷을 보통 뭐 정의 적고 그 밑에 뭐 여러 가지 다 배웠잖아요. 그 폼. 그거 중에서 아는 사람은 어떤 걸 적을까 이걸 고민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적을까. 그거를 고민을 하고 서브노트를 적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답안 적을 때도 그걸 고민해서 적으면 기본 서브노트 한 거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처음에 답안지 채우는 목적으로 적으시면 나중에는 아무거나 서브노트 했던 대로 답이 안 나와요. 그냥 막 그때그때 다르게 답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서브노트 용어 정리하실 때는 제가 볼 때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그 공부 다 한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저보다 못한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 중에서 내가 1등을 해야 되는 기준으로 서브노트 정리를 하는 거. 그게 이제 제가 가장 주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 반을 못 들었어요. 못 듣고 용어 정리를 다시 하라고 해서 그걸 용어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다시 다 하고 그 첫 3개월 할 때는 용어 정리를 제가 한 700~800개 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실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3.5개월 공부하고 두 번째 시험에 2개월 공부했는데 그때는 용어 정리 500개밖에 못했습니다. 기출문제 위주로. 대신에 이제 기출문제 5번 나온 거는 5번 보고 3번 나온 거는 3번 봤어요. 저는. 한 번 나온 건 한 번 보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 당연히 학원에서 저는 인터넷 강의로 들었습니다.
이제 계속 학원에 나올 여건이 안 돼가지고 인터넷 강의는 한 강의 전 거를 보통 이제 강의해 주시는데 그거로 이제 제가 듣고 싶을 때마다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강조해 준 거는 당연히 이제 기출 문제 없더라도 했고요. 그게 이제 제가 공부했고요. 서술은 사실 용어하고 연속인데 서술은 저는 한 3주 정도 공부를 했어요. 모의고사반 처음에 수업 왔다가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모의고사 수업하는 그 교재 있죠. 86문제짜리 그거를 이제 하라고 해서 그 문제만 다 적어보지 못했어요. 이제 기출 문제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한 20개 정도만 실제적으로 적어보고 나머지는 대제목 먼저 아이템만 적었어요. 아이템만. 근데 머릿속에는 기본이 원칙은 있었어요. 이제 그 나누는 거 있고 한 페이지당 그림이나 표가 2개 정도 들어가서 가독성을 조금 높였습니다. 가독성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 계획 잡잖아요. 계획 답안 적을 때. 그때 이제 아이템을 어떻게 이제 당연히 중요한 아이템 먼저 나와야 되죠. 근데 그게 이제 표하고 그림하고 이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다 생각하고 계획을 잡아서 답안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모의고사 반을 들으시면 더 점수가 저는 이제 딱 턱걸이를 했는데 실제 모의고사 반을 못 들었기 때문에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모의고사 반 들으면 거기 기본 플러스 모의고사 반에서 스킬을 배우면 고득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앞에 뭐 다른 분들께서 다른 기본 사항 다 말씀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